즐거운 명절 연휴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추석 특집 라이벌전 오늘도 이현욱 프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추석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대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자, 과연 오늘 대국은 어떤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특집 라이벌전. 자, 오늘이 마지막 대국입니다. 자, 오늘은 명사 대결을 준비를 했는데요. 서효석 그리고 이강훈 원장님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대결은 이제 제한 시간 30분에 40초 3회 덤 6집 반으로 1대1 대결이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서효석 원장님, 이강훈 원장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둑계를 위해 참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둑계 그 스폰서 또 후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대회 또 청소년 대회도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 두 원장님이 거의 뭐 본업보다도 바둑을 더 사랑하시는 그런 원장님들이시기도 합니다. 자, 바둑을 사랑하는 두 명의 바둑 애호가를 모셨습니다. 자, 함께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자, 추석 특집 라이벌전. 오늘은 대미를 장식할 명사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국장의 분위기가 꽤 전운이 감돌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둑 사랑도 많지만 또 바둑에 대한 자부심도 많으신 분들인데 이게 또 이제 1대1 대결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진지한 모습이죠.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효석 원장 그리고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강훈 원장의 오늘 대결입니다. 자, 이강훈 원장님의 지금 모습이죠. 지금 뭐 치과 원장님이시고 이 바둑계에 많은 분들하고 또 알고 지내는 분이시고 또 저도 제가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 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인연이 있어요? 예, 저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바둑을 또 사랑하고 자주 보시는 바둑 팬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서효석 원장에 대해서는 좀 낯이 익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평강, 본인의 그 이제 평강탕이라고 있는데 평강의 이름으로 바둑 대회를 정말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요. 또 저와 승희 씨가 또 평강배라는 대회를 또 중계한 적도 있었죠. 자, 오늘은 이전에 이 추석 특집 라이벌전보다는 좀 제한 시간 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30분 그리고 40초 초읽기 3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트장 정말 봐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자, 미리 돌을 가린 결과 서효석 원장의 흑번이 되겠고요. 두 분이 오늘 저희가 대국에 앞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좀 서로 좀 동태를 좀 파악하는 이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바둑계에서 올해부터 이제 바둑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또 많이 또 기사들과 바둑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대국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대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게다가 오늘 초면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자마자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상대방의 기력을 알아보는 시간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서로 아는 이 지인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치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저 사람과 치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하나하나 진행을 하다 보니 좀 기풍도 나오고 치수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3연성으로 흑이 작전을 펼치고 나왔고요.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포석 그리고 정석들이 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 명절 특집이라고 해서 바둑들을 보시면 좀 다 너무 어려웠어요, 내용 자체가. 우리 그 주로 바둑TV 주 애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 정말 뭐랄까요. 반가운, 예, 아마 보시기에 딱 좋은 바둑일 것 같고 실제로 바둑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자주 두시는 그런 아마 진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붙여서 백이 받은 수에 대해서 흑이 2선으로 늘어뒀습니다. 오늘은 이현욱 프로가 좀 아마추어의 눈높이에서 좀 해설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저 위에 그 인공지능이 오늘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일단 저거부터 먼저 보시기 때문에 좀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백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지금 보면은 3연성을 이 서효석 원장님께서 3연성을 폈는데 어쨌든 이 3연성 형태가 좀 쉽게 백이 좀 이쪽에 수습을 한 형태죠. 흑이 모양을 원래 크게 키울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형태는 백이 좀 잘 된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백 쪽으로 조금 편하다라고 지금 인공지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정석 자체는 서로 간의 호각입니다. 이제 수순 중에 밑으로 내려선 수는 위로 올라서는 걸 좀 더 많이 두죠. 다음에 이제 붙여서 막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밑으로 내려서는 저는 사실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서는 거는. 그래서 흑의 그래프가 좀 떨어졌군요. 자, 백은 다시 한번 3-3에 침입을 했고요. 자, 지금 치받아간 수는 사실 예전에는 좀 금기시되는 수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예전에 저렇게 두면은 두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지적을 많이 받았던 수인데 사실 지금 AI가 저렇게 둡니다. AI가 저렇게 두고 여기까지 하나 젖혀놓고요. 그리고 2단을 젖힐 때 손을 빼는 걸 많이 두는데 네. 여기를 한 칸 띄었습니다. 상당히 좀 실리적인 네. 느낌이 묻어나는 근데 백의 선택입니다. 네, 이제는 그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명사초청 대결이다 하면 좀 이렇게 포장을 하기도 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실수를 했어도 뭐 둘 수 있는 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저기 우측 상단이 보이시죠? 저게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제가 이제는 좀 솔직하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 칸 띈 수는 실수죠. 좋은 수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이 수가 놓이니까 백의 그래프가 좀 많이 깎였어요. 네, 이제 정수는 뭐 여기를 젖히던가 또는 둔다면은 여기는 꼬부려서 두는 게 정수고요. 꼬부려서 두고 흑이 이제 한 칸 정도 띄워두면 그때 손을 빼는 것이 맞는데 이 한 칸 띄는 수는 왜 좋지가 않냐면 여기를 하나 이제 찔러서 교환을 당하게 되면 이 밑에가 다 옥집이 돼요. 그러면 흑이 다음에 이거 찔러놓고 이거 늘었을 때 다 받아야 됩니다. 이 다음에 흑이 또 끊는 게 선수가 되고 이 백이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당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프죠, 선수로. 네. 그리고 뭐 흑은 사실은 손을 빼도 그만이고 이렇게 받아줘도 백이 사실은 득은 없어요, 교환 자체가. 자, 백이 2선을 선택하니까 흑도 자 2선을 좀 파고 들었어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인가요? 계속해서 자 그 부분을 흑이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런 작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뭐 AI가 평가를 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뭐 또 이렇게 한 수 한 수마다 자세한 그 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찌른 거 자체는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한 점을 끊어 잡으면 이 형태가 보시면 다음에 이 눈목자로 가게 되면 이게 못 살아 있습니다. 백 전체가.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끊어 잡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백도 입구자로 붙여뒀습니다. 네. 사활에 좀 신경을 쓰고 있었네요. 제가 오늘 이제 와서 안 내용인데요. 지금 서효석 원장님은 이제 한의사시고 이강훈 원장님은 이제 치과 원장님이신데 요 의사분들끼리 바둑대회가 정기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 뭐 복지 장관 이름의 그 정식 대회가 있다고 해요. 그 대회를 해서 분야별로 이제 네. 한의사들도 의사들 뭐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서 의사분들이 출전을 하는데 가장 많이 우승하는 그 분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둑이 가장 강한 의사분들 중에서
분야로 네, 따진다면 치과, 한의원, 뭐 외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네.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왠지 치과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들은 내용인데 우리 서효성 원장님께서 네. 치과 원장님들이 바둑이 가장 세시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치과 바둑 원장님들께 나오는 이 치과 대회, 바둑 대회에서 10여 년간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오늘 이강훈 원장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승을 네. 놓친 적이 없다고요? 뭐 거의 대회를 나가면 항상 우승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서효석 원장님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셨어요. 안색이죠. 오늘 좀- 낯빛이 좀 어두워지는 네.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오늘 이강원 원장님이 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또 이런 스튜디오 대국은 서효석 원장님은 아무래도 스튜디오 대국이 좀 많으신 편이고 네, 경험이 꽤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강원 원장님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 대회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서효석 원장님이 좀 유리한 점이 있고요. 네, 이 한국의사협회 이 바둑 대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저도 한번 이 행사차 갔던 적이 있는데요. 아, 네. 보면 이 실력 차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 이야기는 촘촘하게 이 실력의 간극이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승을 놓치지 않은 이강훈 원장이라 할지라도 오늘 대국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네, 뭐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뭐 팽팽하죠. 네, 지금 0.6집이라는 거는 뭐 반집 승부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 여기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창구도 그대로 나왔죠. 여기 보시면 찌르고 늘어두는 교환이 된 게 이게 사실은 백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예, 당하는 거. 네. 오늘 저희 이제 원장님들이 그 나와서 이게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바둑을 잘 두시려면 이런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이걸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많이 당했구나. 아프구나. 근데 제가 많이 이제 바둑 팬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당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무통이라고 하죠. 이게 저희가 의학적으로 네. 무통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바둑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아픔을 느껴야 맞습니다. 네, 실력도 향상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강원 원장님께서 심하게 당한 형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흑으로서 이제는 좌기 쪽 산삼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선택을 인공지능은 그렇게 좀 썩 좋게 보지는 않는가 봐요. 인공지능이 3-3 뛰어 들어가면 다 좋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가 그러게요. 않네요. 자, 이제는 뭐 선수를 잡았으니까 백이 둔다면 이쪽으로 가야겠죠. 여기 뭐 날일자나 한 칸 정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으로 두 분의 손길이 좀 멎었습니다. 자, 좀 장구할 타이밍이 됐을까요? 저희가 이번 추석 특집 라이벌전 굉장히 빠른 이 호흡으로 진행을 해온 적이 많았는데요. 선웅 구단과 김영환 구단의 이 번개선 특집이 그랬고요. 또 이 겁없는 녀석들의 송지훈 6단 그리고 박하민 7단도 굉장한 속기바둑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좀 여유 있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야, 굉장히 의사분들의 바둑 실력은 어떨까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실리에 민감하네요. 네, 여기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보통은 끝내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이 안 되죠. 여기 백돌이 있어서 축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흙이 거의 지켜야 되는 형태라서 네, 그래서 그런지 넘어간 자리를 뒀는데 AI 평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선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받는다면 뭐 이쪽을 받던가 아니면 중앙 쪽으로 좀 약간 능률적으로 받는 게 낫겠죠. 하여튼 지금 응수를 해야 됩니다. 흙도 받아두는 것이 보통인 자리군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우리 서효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바둑 후원도 많이 하고 있고 바둑계 안팎을 위해서 정말 바둑계 발전을 위해서 애쓴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드렸었는데 실제로 인터넷에 인터넷 프로들도 나갈 수 있는 대회도 거의 10년이 넘게 후원을 하고 계시고요. 또 뭐 한중 또 레전드 대결이라고 해서 그 대회도 또 후원을 해서 뭐 그 당시에 뭐 이창호 구단이라든가 중국의 창하오, 뭐 내웨이핑 저희가 정말 보고 그 책에서만 보던 분들의 그 실제 대결을 매치업을 만들었던 그 대회를 또 후원하셨던 분이시죠.
게다가 이번 시니어 바둑 리그에 또 팀을 만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아, 그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아. 네. 그 구전누경. 네. 네. 요즘 핫하죠? 예, 또 아주 굉장히 핫하신 분이 또 나와서 광고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니어리그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승희 씨는 구전누경 혹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직접 먹어본 적은 없고요. 그 모델을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번에 추석이기도 하니까 제가 또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그래서 이 이강훈 치과 의사 그리고 서효석 한의사 이 두 분께서 바둑계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바둑계와 인연을 맺어온 시간이 참 오래돼서인지 바둑 실력도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의사분들 바둑 보면서 오늘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시는 실력이 이렇게 놀랍진 않은데 좀 궁금했어요. 언제 바둑을 이렇게 하셨을까? 뭐 전문적으로 배우신 것도 아니고. 근데 두 분 다 이제 뭐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거의 없고요. 특히 이제 대학 뭐 들어와서 바둑을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주가 있는 거예요. 이 바둑에 몇 년 만에 이 정도 실력을 만들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도 참 놀랍고 또 신기했던 것이 이 한 분야의 전문직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의사도 그렇고요. 뭐 변호사 쪽에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잘 두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 뭐 두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본인들보다 이제 후배들이나 좀 밑으로는 바둑을 잘 두는 그 후배 뭐 이렇게 같은 분야에 네. 일하는 분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아쉽죠. 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바둑을 두는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봤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저희 바둑계에서 일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승희 씨도 그렇고 바둑 보급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네, 좀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특히 승희 씨가 좀 많이 죄송합니다.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드디어 끊어간 첫 전투가 펼쳐졌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늘어서 싸우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버리는 것이 좋은 진행이고요. 여기를 쭉 밀어놓고 그리고 밑에 젖혀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백이 올바른 선택이에요. 이 한 점을 살리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 좋아 보입니다. 이 흑의 진영이 워낙 두텁죠. 지금 빵따냄을 2개를 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서 싸우는 것은 백 입장에서는 좋은 싸움이 아니고요. 네. 자, 101점을 흑이 수중에 넣기는 했는데 흑의 진영보다 백의 진영이 한눈에도 훨씬 넓어 보여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팽팽했었는데 요 접전에서 좀 진짜 정확하죠. 이강훈 원장님의 지금 수법 자체가 뭐 제가 말씀드린 거랑 거의 똑같은데 네. AI도 평가가 아주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네요. 이제 스튜디오에 좀 적응이 되셨던 것 같고요. 예전 치과 원장 대회를 뭐 휩쓸었던 그 실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보더라도 확실히 이강훈 원장은 좀 표정이 굳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반면 이서유석 원장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네. 현재 형세는 백이 꽤나 리드를 해가고 있다라고 인공지능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백 입장에서는 뭐 글쎄요 AI가 어딜 추천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중앙 쪽 뭐 천원 근처 이쪽이나 이런 데를 두어가는 것이 가장 지금 일감이고 중앙 쪽이 지금은 서로 간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네. 백의 진영이 정말 넓어 보입니다. 이것이 다 집이 된다면
흙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네. 자, 오늘 흑번을 가진 이 서윤석 원장은 최근에 또 최정 구단과 대결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도 났고요. 네. 제가 앞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그 대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최정 구단이 거의 마지막까지도 패했던 바둑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돌을 해결할 때 따내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연결을 해서 판 위에 그대로 두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그냥 따내지를 않았다고 해요. 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이 화근이 돼서 한 10집가량을 손해보고 결과가 한 집 패배였거든요. 그 서효선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근데 말씀을. 최정 구단이 제가 좀 꼼수를 썼다라고 두고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집 패배라고 한다면은 이제 프로들이 약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예, 좀 그런 거를 최정 구단 같이 이런 인류 기사들은 그런 집 차이를 또 조절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거든요. 근데 요즘 선수들은 좀 그런 면은 예전보다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도 그렇고요. 요즘은 지독이라고 해서 그렇게 설렁설렁 두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제한 시간이 30분,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책정을 했는데, 이 두 원장님께서 다들 바쁘신 건지 속기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죠. 자, 양쪽 모두 20분가량 좀 여유 있게 남아있네요. 자, 흑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를 집을 다 지어주면은 집으로는 좀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한번 좀 뛰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처리를 하다가 백이 너무 두터지다 보니까 뛰어들 찬스를 놓쳤어요. 네. 그렇다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로는 사실상 이제 백의 집으로 거의 확정가로 굳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집이 돼서는 흙이 지금 다른 데서 좀 집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데 붙이고 늘어서 중앙 쪽과 우변 쪽의 집을 만들어야 좀 추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자, 백진영이 좌변 그리고 우상기 일대가 정말 크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좌상기 쪽에 한번 나가서 끊어본다거나 백의 좀 약점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여기가 조금 맛이 있죠. 승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서 끊어서 만약에 일로 받게 되면은 이쪽을 끊어서 단수까지 선수가 되면 맛이 있습니다. 뭐 여기 밀어도 되고 한 칸을 띄워 두더라도 수가 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흙이 이제 나와서 끊으면 여기는 백이 이렇게 느는 게 정수고요. 여기까지는 활용이 되는데 네. 워낙 튼튼해요. 이쪽 형태가 튼튼해서 글쎄요. 흙이 수를 내기가 제가 보기엔 잘 보이진 않거든요. 이미 좀 단단해진 건가요? 자, 호구로 지켜서 결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진행해 준다면 백의 입장에서도 속으로는 좀 쾌재를 부를 것 같아요. 백의 모양이 상당히 깔끔해 보이는데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가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흙이 좀 분발을 해야 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쪽 방향은 정확하죠. 여기를 키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두고 백이 사실 이런 데 단수를 쳐주는 것이 지금 오히려 흑 입장에서는 더 좋은데 기세 아닌가요? 네, 친 다음에 이제 단수를 치고 따내고 늘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백이 살릴 수도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흑은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바둑이 좋다고 본다면 이어서 좀 두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 수를 본다면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효서 원장의 바둑은 몇 번 봤지만 이강훈 원장님 바둑은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풍이 단단하네요. 견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의사분들 중에 가장 바둑이 세다는 치과 원장님들 바둑이 이러신가 봐요. 좀 짜다 그래야 되나요? 네, 굉장히 단단하게 두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자,
최근 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직종이 거의 드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렸거든요. 치과는 저는 그래도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서효석 원장의 이야기는 좀 흥미로웠어요. 좀 원격 진료를 허용해주는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한의사 쪽이요. 네. 한의학이. 그래서 이 섬에 있거나 좀 장거리에 있는 이 환자들의 진료를 원격으로 요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발전을 했죠. 네. 자, 추석 특집 라이벌전 마지막 명사 대결입니다. 형세가 흑이 좀 분발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됐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이어지는 수순 전해드립니다. 오늘 잔잔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명사 대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치과의를 대표하는 그리고 이 한방 쪽을 대표하는 이 두 분의 만남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좀 자존심이 걸린,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방송 대국은 사실 자료가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이 내용 면에도 좀 많이 의미를 두시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뭐 이렇게 나오시면은 뭐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대마가 잡히거나 초반에 너무 일찍 끝나거나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 오늘 이 분은 그런 정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내용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지금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이 중앙 쪽을 젖혀가면서 좀 공간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저는 백의 응수가 눈에 띄어요. 굳이 좀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도 자체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냥 바깥에서 조금씩 흑의 집을 좀 깎아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쪽 받으면 또 여기 한 칸 떼는 게 또 있으니까 여기도 네. 터져 있으니까 요 정도 집은 내어줘도 워낙 이곳의 집이 크기 때문에 이 좌변일 때가 되게 괜찮다라는 형세를 정확히 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여기 이제 늘어서 받아야겠죠? 네, 늘어서 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는 조금만 더 일찍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백의 형태는 거의 다 갖춰졌어요. 그렇다면 흑이 중앙에서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붙여간 거는 당연한 수고요. 젖히면 끊어서 여기 쳐도 일로 끊어서 다 끊을 수 있는 형태죠. 백이 이제 아마 이쪽으로 이제는 뛰어나갈 거예요. 여기를 이제 젖힌다거나 하게 되면은 여기가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이게 얼핏 보기에는 젖혔을 때 끊는 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가 흑이 단수가 선수라서 끊어집니다. 이게 다시 따내면서 끊어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게 정수입니다. 자, 바깥에서 조금씩 깎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오늘도 반집승부 나오겠어요. 이강원 원장은 사실 저 오늘 알았는데요. 형님이 또 바둑을 굉장히 잘 두세요. 근데 제가 형님 성함을 듣는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요. 뭐 프로기사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아마추어에서는 지면에 언론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름을 들었었어요. 유럽이나 외국에서 이제 바둑 대회를 했을 때 유럽이나 유럽 대회 같은 거 보면 이제 보통 뭐 유학생들이나 이렇게 아마추어분들이 많이 출전을 하잖아요. 중국은 또 프로기사들도 출전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대회에서도 여러 번 우승을 했을 정도로 바둑 실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알만한 분일까요? 제가 성함을 딱 여쭤보니까 성함 듣는 순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많이 들어봤는데 뭐 승희 씨는 잘 못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님이 더 바둑을 잘 둔다고 합니다. 이강원 원장보다. 바둑 가족이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 집안의 이 가족 중에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좀 바둑을 두는 경우에 바둑을 접하게 되잖아요. 네. 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실력도 좀 나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예전에는 이 명절 풍경하면 뭐 윷놀이를 한다거나 바둑을 둔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떠세요? 이현욱 프로는 집에서 좀 바둑 두시나요? 명절 때? 아, 저는 정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저희 친지분들은 바둑을 두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아버님께서. 네, 아니, 네. 아버지는 두시는데 아버지 저랑 둬야 되는데 저랑 안 둔 지 이제 30년 됐고요. 네. 네. 제가 백을 뺏은 이후로는 이제 바둑 두자는 얘기는 안 하시고요. 그죠. 예전보다는 이제 좀 그런 그리고 잘 이제 모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네. 그것도 많이 안 모이는 그렇죠. 좀 분위기라서. 네. 제가 알기로는 승희 씨 집이 아버님도 바둑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바둑을 좀 두시는 편인가요? 저희 집도 뭐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이번 추석에는 한번 좀 둬봐야겠네요. 추석 특집 자, 이번 주 주중 내내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뭐 보시는 것도 좋지만 또 오랜만에 바둑판을 꺼내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그 추석 첫날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쵸. 그러고 보니까. 네. 대미를 장식하면 아, 되죠. 뭐 오늘이라도 네. 네, 꺼내시면 돼요. 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게 명사 초청 대결이기는 하지만 또 아마추어 분들의 바둑이라 좀 이렇게 뭔가 재밌는 수도 나오고 좀 덜컥 수도 나오고 막 이렇게 좀 그런 거를 해설을 좀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왔는데 바둑 내용이 너무 차분한 데다가 잔잔한 데다가 실수도 네. 별로 없습니다. 초반에 몇 번 지적할 건 있었지만은 후반에 들어가서는 거의 지적 드릴 게 없고요. 특히 우리 이강훈 원장의 이 마무리 솜씨는 저는 지금 프로바둑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완벽한 정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이런 데를 사실 이게 이런 집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시각적으로는. 그래서 뭔가 뛰어들어서 뭔가 수를 내고 싶기도 한데 지금 그냥 밖에서 차분하게 조금씩 깎아 나가고 그냥 큰 자리 가잖아요. 이런 거 밀어두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교환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두 집 차이거든요. 막는 것과 백이 미는 거. 네.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반상에서 지금 가장 큰 곳이죠. 이거 있는 거. 이게 흙이 끊어 잡는 거랑 계산을 해보면 정말로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여기 젖히면 늘어야 되고 여기까지 다 당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이어서 몇 집가량 하나, 되는 둘, 건가요? 셋, 넷, 백집만 7집이 줄어들고요. 흙집이 하나, 둘, 셋, 4집 정도. 그러니까 11집이 일단 집으로 확실하게 넘는 곳이고요. 두텁죠? 그리고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이 흙돌들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단순 계산만으로도 정말 큰 끝내기 자리였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붙여가니까 바로 또 치받고 반발을 했는데 요거는 보기에는 요 한 점이 죽어서 흙이 손해본 것 같지만 흙도 이렇게 늘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하변 쪽에 자연스럽게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본 건 아니에요. 네. 요 한 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흙이 처리를 잘 한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다섯. 굉장히 크네요. 한 65집 정도 됩니다. 75, 85집, 85 정도 백집이 나는데 집이 상당히 많이 나죠. 100의 확정가가 80집이 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그 정도는 이미 좀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형태는 이 바둑은 뭐 덤이 또 6집 반도 있는 바둑이기 때문에 지금 반면으로 그러니까 덤이 없으면 어떨까 정도 차이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덤이 있기 때문에 백이 확실히 집으로 앞서 있는 바둑입니다. 여기도 맛이 약간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걸 젖히면요. 끊어서 이제 일로 치는 거는 이렇게 둬서 끊어지는데 이 형태가 이제 율로 단수를 치면 여기를 먼저 찔러 두는 게 수순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로 단수를 치면 이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요걸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네, 끊어져 있죠. 여기서 뭐 1로 단수 쳐도 되고 이렇게만 나가도 수가 납니다. 아, 네, 이렇게 끊어서 여기 나가고 끊고 나갈 때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면 크게 수가 나죠. 네, 한 점을 잡으면. 그 부분 흙이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수순이 여기를 먼저 젖히고 찌르는 게 제일 좋은 수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거까지 보시면은 사실 솔직히 좀 반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잘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광훈 원장이 보여주는 이 한 수 한 수들이 굉장히 세밀하고요. 상당한 내공을 좀 느낄 수가 있는 이런 수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흙을 잡은 이 서효석 원장의 입장에서도 좀 당혹감이 느껴질 것 같고요. 표정에서도 좀 지금 드러나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두 분이 오늘 초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잘 바둑 실력도 모르시고 하는데 이제 바둑 실력을 보통 저희끼리는 뭐 몇 급을 둡니까? 아니면 뭐 요즘엔 인터넷 바둑을 몇 단을 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효석 원장님이 치과 원장님들 뭐 누구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바둑 네. 잘 두는 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분들과 치수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력을 아주 바로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하면서 파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서로 바둑을 잘 두는 의사분들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네. 이 지인 중에 겹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서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것을 통해서 좀 기력을 파악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 백이 끼워갔는데요. 이거 성립이 되나요? 부분적으로는 맥인데, 예, 여기 이제 단수 치면은 이어서 집으로 끝내기가 굉장히 크죠. 있게 되는 순간 여기 끊어지는 수가 생기고 또 일로 끊어지는 게 생기니까 예, 끝내기가 되는데, 자, 지금은 흙이요. 일로 끊는 수가 있어요. 나가면 뭐 이런 거 따내던가 하게 되면은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수가 나죠. 이거는 이을 때 끊어서 수가 나는데, 흙이 그냥 여기서 끊어서 나갈 때 일로 이으면 됩니다. 일로 이으면 백이 이쪽을 이었을 때 여기가 항상 돼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흙은 일로 받아야죠. 이쪽을 받으면 백은 이쪽 끊어서 끝내기를 하는 건데, 부분적으로는 백이 득이 없어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를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흙이 끊어갑니다. 네, 지금은 끊어가게 되면은 수를 냈지만 백이 이득이 득이 없군요. 없는 그런 교환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받으면 됩니다. 자, 백이 맥점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자, 지금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좋은 맥이에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지만은 네. 여기 붙이고 끼우는 거는 상당한 고급 수법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잘 성립이 되지 않는데 그 틈을 흙이 잘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어서 있게 되면 여기로 받으면 됩니다. 자, 오늘 양쪽 모두 서로의 생각에 반하는 그런 반발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네, 정확하게 받아뒀습니다. 흙도 좀 힘을 내어가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앞서 좀 백이 우세하기는 했지만 점점 좁혀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바둑은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큰 곳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여기를 백이 두느냐, 흙이 막느냐. 그렇죠. 예, 여기가 지금 엄청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은 이강훈 원장에게 손이 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백이 선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다른데 이제는 다 둬가지고 둘 곳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백이 오면 역시나 역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변수가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거기까지. 자, 흙도 최대한 버팁니다. 네, 후반에 우리 서효석 원장이 지금 힘을 좀 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게 버텨가고 있는데
여기는 원래 백이 이제 여기 끊고 나갈 때 여기 단수까지가 원래 백이 권리였어요. 이렇게 되는 곳인데 이렇게만 교환이 되면 무조건 득이죠. 아, 예, 지금 일단 이렇게 되면 득을 봤어요. 백이 해놨어야 되는데. 자,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흑이 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제 이쪽은 백이 두겠죠, 이제는. 아, 그 자리가 상당히 큰 자리거든요. 네. 이런 거 끼우는 거는 교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밀어서 처리를 하는군요. 미는 것보다는 한 칸 뜨는 게 좀 낫죠. 지금은 흙이 막을 수가 있어요. 끊어도 이렇게 단수 치고 위로 밀어버리면은 근데 이쪽에 맛이 좀 나쁘긴 한데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치받고 끊을 때 일루 단수 치면 또 중앙에 수가 나는 게 좀 있네요. 맛이 좀 나쁘긴 하네요. 맛이 좀 네. 나쁘군요. 그래도 막아야죠. 네. 막아야 되고 흑은 최대한 버텨가야 하고요.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나중에 변수가 요 사활이요. 흑의 이 백 사활이 우하 쪽의 사활이요. 흑이 이제 끝내기를 할 때 이렇게 끝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한 점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모양이 약간 애매합니다. 이런데 치중 가면은 요거 실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요 사활에 대해서. 백은 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어요. 네. 지금도 이렇게 두면은 살 안에 있네요. 이렇게 둬도 일로 막아서 지금은 이쪽으로 막아서 살아 있고. 살아 있을까요? 네. 근데 약간 어려운 수가 이거를 하고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이면은 약간 어떻게 받을래 할 때 좀 약간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뒤쪽 백돌이 좀 떨어지는 그런 네. 경우도 있겠어요. 뒤쪽이 떨어지면 다행인데 다 받아가지고 전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젖혀서 지금 잡혔거든요. 자, 지금 백이 투박하게 좀 밀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도 막지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젖히는 수가 아직도 있어요. 이쪽 부분의 형태가 흑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냥 끊었다? 이거는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찌르고 여기를 치받아가지고 꽉 공배를 채워버리면 네. 여기가 지금 절대 선수예요. 이게 지금 환격이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이 돼 있다고 보면 수가 안 나거든요. 이 형태는 수가 안 나는데 근데 여기가 근데 있어가지고 이쪽 때문에 수가 나긴 나겠네요. 여기 끊어지고 여기까지가 다 선수라고 보면 끊으면 결국은 수가 나겠네요. 이러고 나가면. 결국에는 좀 그쪽이 문제가 될까요? 맛이 상당히 나빠서. 자, 하지만 흑은 양쪽 모두 해결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일로 있게 되면은 뭐 쉽게 여기가 끊는 게 선수라. 늘어서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고 가만히 늘게 되면 맞복이죠. 여기 2점이랑 이쪽 2점이 맞복입니다. 네, 양쪽 끊는 자리가 맞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두고두고 기분이 나쁘군요. 제가 왜 그 깐깐하기로 바둑 세기로 유명한 이 치과 의사분들 바둑 대회에서 이 이강호 원장이 계속해서 10번 이상 우승을 했는지는 오늘 바둑을 보니까 좀 알겠네요. 일단 바둑이 잘 두는 것도 잘 두시는 거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마추어 분들은 원래 좀 이렇게 흥분도 해야 되고 실수 덜컥수도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바둑을 잘 두시더라도. 근데 이강호 원장은 보니까 바둑이 너무 탄탄하네요. 안정감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한 번씩 지금 제한 시간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노련하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맞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 아마추어 같은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마치 프로인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둑을 두네요. 지금 뭐 그냥 이어도 역시 여기가 단수치고 지금은 단수가 선수니까 이을 때 이렇게 찌르면은 역시 수가 나는 형태죠. 네. 또 끊어가기는 좀 어려운 장면입니다.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한쪽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하기도 정말 어렵네요. 원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수가 납니다. 여기 끊고서 일로 늘면 여전히 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냥 한 점을 어떻게 둬야 됩니까? 한 점을 빈산가? 받을 수가 없는데요. 네.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난처한 장면입니다. 자, 한 점을 잡아서 처리를 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를 지금은 이제 이걸로 여기는 좀 뚫려주더라도 됐다라고 서효석 원장은 뒀지만 여기 끊어가게 되는 순간 이 흙이 받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그것도 기분이 나쁘죠. 그냥 거길 나가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키면은 수는 안 돼요. 여기 지키면 그 수는 없어졌죠. 네. 뭐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집이 많이 깨졌습니다. 흙집이. 제가 딱 두 분의 바둑을 실력을 보니까 바둑 실력이요. 조금 이제 시간을 내서 다시 바둑을 좀 실전을 좀 하시고 좀 실전 감각만 익히시면은 프로한테 3점 또는 4점 이 정도까지 3점에도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 4점 정도 치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마 5단은 충분하신 것 같아요. 바둑 실력이. 참 저희가 승단전을 꽤 오랜 시즌 해오고 있잖아요. 네. 승단전을 보더라도 그렇고 특히 또 저희가 바로 어제 대결을 펼쳤던 페어 대결에서도 개그맨 엄용수 씨 그리고 가수 김장훈 씨가 출연을 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의 실력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희가 모르게. 보면 참 저만 못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승희 씨가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바둑을 전문적으로 했고, 근데 전문적으로 안 하신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숨은 고수들이 정말 많다는 걸 제가 좀 느꼈고요. 이 두 분은 저희가 승단전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바둑 실력이 정말 탄탄합니다.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좀 처리가 잘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좀 맞긴 했는데,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요. 이강훈 그쪽에도 뒷맛이 네. 있을까요? 이강훈 원장이 바둑이 보니까 뭔가 굉장히 부드럽게 두는 것 같으면서 상대가 아주 기분 나쁠 것만 골라서 두는 솜씨가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껴붙이면 또 수가 나요. 그쪽도요. 네, 늘게 되면 여기 또 나가면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게 수가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꽉 있게 되면은 수가 5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흙은 4수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모로 흑이 참 기분이 나쁜 형태입니다. 원래 불리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쪽에서 한번 그래도 시원하게 싸워주기를 좀 내심 기대를 하는데요. 오늘 이강훈 원장이 보여주는 이 수법처럼 좀 야금야금 이렇게 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네. 그만큼 백이 좀 얄미우리만큼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배분도 상당히 좀 전문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좀 열심히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계산을 계속 아까부터 사실은 이제 저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바둑 두실 때 형세 판단, 개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바둑이 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저게 사실은 어려워요. 실제로 바둑 한 번 두면서 개가를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간혹 받는 질문 중에
한 판을 둘 때 도대체 형세 판단이라는 하는 그 개가를 몇 번을 해야 되냐. 근데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30번은 하셔야 된다. 30번이요? 네, 30번.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제가 좀 많이 드린 것 같고 그래도 한 10번은 해야 돼요. 개가를 할 때. 적어도 내가 끝날 때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끝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치로 형세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개가를 하는 게 이제 왜 필요하냐. 그냥 뭐 열심히 두는 게 맞는데 뭐 개가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둑이 고수가 되실수록 왜 개가를 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되거든요. 바둑을 할 때 중간에 바둑도 계속 인생도 그렇지만 바둑도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바둑이. A와 B를 선택을 하는 게 많은데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바로 형세 판단입니다. 바둑이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고 있어야 그런 선택을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둑이 고수일수록 프로 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수일수록 계산 능력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네. 아마 이번 추석 특집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속기 바둑이라고 하더라도 프로 기사들은 열심히 형세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형세 판단에 집중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과연 형세가 좀 좁혀졌을까요? 추석 특집 라이벌전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바둑계를 위해 애쓰는 두 명의 명사가 오늘 초청을 받았습니다. 명사로 이 자격으로 초청을 받기는 했지만 바둑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부심이 남다른 두 분이거든요. 네. 자, 요런 거 중요하죠. 예, 요거 아마 이제 요렇게 받아야 되는데, 요렇게. 예, 요런 거는 뭐 제가 보기엔 뭐, 제가 오차가 전혀 글을 없는데요. 말하면 입만 아플 것 같아요. 좀 실력이 이런 건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손을 빼게 되면 이제 단수를 치고 요 자리를 뺏기게 되면 이건 끝내기가 문제가 아니라 백이 잡힙니다. 전체가. 사활이 문제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자, 지금 먹여쳤죠? 여기도 지금은 따냈는데 그러면 이제 막아서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 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활이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이럴 때 보면은 여기가 6집짜리잖아요. 이거는 계산하기가 참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6집짜리니까 근데 이런 것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데가 있으면 손을 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상을 쫙 보시면 6집이 되는 곳이 사실은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재는. 바둑 이미 다 두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저 이제 끝내기. 네, 역시 이런 거는 일단 확실히 실력이 느껴지죠. 이런 붙이는 수를 둔다는 것 자체가. 네, 정확합니다. 자, 이거 백이 잘 받아야 돼요. 지금은 잘 받아야 돼요. 왜냐면 공배가 꽉 차 있어가지고 아주 애매합니다. 지금 딴에서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지금은 보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말씀하고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이게 맛은 엄청나게 나쁘거든요. 얼핏 보기엔 수가 된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은 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양패네요. 보니까 모양이. 백이 손을 빼도 돼요. 흙이 네. 때리면 이걸 따내면 되고 반대로 흙이 이걸 따내면 백은 이쪽을 따내면 되기 때문에 양패라서 따내도 됩니다. 지금은. 사활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떨리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그냥 뒤로 받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또 정확하게 끝내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형세 판단에 대한 그 중요성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도 한번 개괄을 해봐야겠네요. 그러고 보니 오늘 이현욱 프로 30번 하셨나요? 본인이 이제 받았을 때 하는 거고요.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형세가 좀 좁혀졌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딱 70집, 70집 정도 나네요. 70집이고 여기는 이제 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배가 차게 되면 여기를 치중하면 빅이 납니다.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근데 이렇게 되면 빅이 돼요. 네. 이걸 칠 수가 없습니다. 치면은 먹여쳐서 그렇죠. 쪽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체로 서로 무가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기 두면 이렇게 지켜야 되는 형태예요. 그러면 6집이 나는 거죠. 76, 여기 형태도 하나, 둘, 셋, 넷. 지금 현재는 8집이지만 나중에 흙이 여기를 찝으면 이게 또 가위수를 한번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 공배가 꽉 차 있으면 여기를 붙이고 이을 때 요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또 비기예요. 아, 네. 그쪽도, 요거 가끔 네. 네, 기국사로 죽었다고 싸우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요건 비깁니다. 요 형태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가위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7집이죠. 합치면 13집이니까 여기가 70집이라고 했으니까 100집은 한 83집 정도 나 있습니다. 백이 확정가는요. 자, 흙이 이제 마지막 큰 끝내기는 이쪽을 젖혀 있는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열하나, 열둘, 열셋, 넷,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여섯,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84.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면으로 비슷한 예,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특집이 한 84집, 100도 뭐 83집, 84집 나니까. 끝내기에서 분명한 건 서효석 원장이 많이 득을 봤어요. 흙이 그러니까, 많이 따라 붙었군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집이 좀 더 깨졌어야 되는데 네. 이후에 여기가 흙이 다 해버려가지고 흙집이 많이 났죠. 여길이었죠. 지금 이게 하나, 둘, 세 집. 그리고 세 집이 좀 약간 두터운 곳이죠. 아, 지금 형태는 이 형태는 지금 백이 때리는 게 선수군요. 네. 여기 단수 치고 이거 끊으면 수가 나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끝내기. 그리고 이 자리 둬야 돼요, 지금. 지금 끝내기는 여기랑 비슷하네요. 여기 끊어 잡는 것도 하나, 둘, 셋, 네 집짜리니까. 그리고 이 젖히는 게 또 굉장히 큽니다, 보기보다. 흙이 바로 막지를 못 하거든요. 네. 어떤 자리 선택을 할까요? 자,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만들어졌는데요. 흙이 꽤나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개갈 다시 해봐야죠.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을 네. 제가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사석은 계산을 안 하긴 했는데 사석은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보여가지고요. 여기 사석 따낸 것밖에 없죠, 흙이. 네. 흙은 2개, 그리고 백은 1개를 따냈습니다. 오늘 바둑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백이 줄곧 리드를 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중후반 들어서 흙이 많이 격차를 좁혔거든요. 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 인공지능은 흙이 3.8집가량 앞서 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집은 82집. 네. 네, 여기가 갈수를 한번 이제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82집이고요. 제가 흙집을 계산을 잘못했나요? 진짜 한번 다시 해봐야겠네요, 흙집은. 네, 여기 끊었고. 자, 끝내기에서 전혀 실수가 나오질 네, 않아요. 이제 백이 이거 젖히는 수순이 가겠죠? 자, 백은 82집. 그렇다면 흙은 90집 가까이 좀 만들어져 있다는 의미인가요? 여기까지 63이고요. 이제 마지막 백이 이제 이 끝내기를 하면 얘가 지금 18집이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18집. 제가 63이라고 했죠, 흙집이. 63에 18집이니까
여든 한 집이죠. 여든 한 집에 사석이 흙이 한 개 많았습니다. 한 개 맞는가요? 그러면 백이 이겼습니다. 백이 이겼습니다. 반면 비슷한 정도의 백이 이겼어요. 네, 확정가로 보입니다. 순간 AI의 그래프를 보고 좀 너무 놀랐는데 백이 이겼습니다. 지금은요. 네. 요즘 인공지능 형세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둑은 30초. 하나, 그렇지가 않았던 건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이 형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오면 백이 나야죠. 백이 이 좌귀 쪽에 하나 밀어놓는 교환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쪽이요, 이쪽. 네, 좌귀 쪽에. 그럼 흑이 역끝내기로 한 몇 집가량 될까요? 여기가 이제 밀고 들어가면 따내고, 이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되는, 그거는, 네, 이거는 좀 실수죠. 서유서 원장이 지금 한 점을 따냈는데, 여기는 당연히 일로 막아야죠. 여기는 집입니다, 집. 요거는 실수했습니다. 자, 완벽한 끝내기를 보여주고 있던 흑인데요. 네. 이건 처음으로 막았어야 되는 거죠. 끝내기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바둑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 우상기 쪽 선수하는 자리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아까 지금 실수를 하긴 했는데 여기를 막았다고 계산을 했으면 뭐 반면 3집 정도 덤에 걸리는 바둑이었는데 지금 이제 실수해가지고 조금 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좁혀지긴 했는데 역전까지는 하지 않았고 이강호 원장의 뭐 계산이 정확했다라고 봐야겠죠. 딱 이길 만큼만 끝내기를 했습니다. 네. 흑이 추격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역전까지는 이르지 못한 듯 보입니다. 이런 자리는 큰일 나죠. 끝내긴 줄 알고 들어갔다가 먹여치는 순간 이건 뭐 그냥 비명 소리 여기서 나옵니다. 의학 소리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한 수로 그냥 바둑이 바로 끝납니다. 저희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이벤트 대결을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개각까지 간 바둑이 거의 없었죠. 많지가 거의 않았어요. 없었어요. 뭐 반지 승부였는데 뭐 끝내기에서 뭐 다른 바둑이 있었어도 오히려 이 명사 대결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또 끝까지 가는 바둑이 나옵니다. 앞서 이현우 프로가 좀 과장하면 한 판에 한 30번 정도는 형세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화면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이강호 원장이 거의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과장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프로들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프로들이나 바둑 그 고수분들 얘기를 하는 건데 최소한 사실은 더 합니다. 그거 더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 뭐라기보다는 시간도 없어요, 사실. 바둑 두기 빨리 둬야 되니까. 시간이라기보다는 마음적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한 7, 8번, 한 10번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끝났을 때, 개가를 할 때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요 자리 뺏겼네요. 여기 흑이 사실 선수할 수 있었던 곳인데 요거 뺏긴 거 좀 아팠습니다. 손을 빼려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어, 야. 지금 손을 네.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강훈 원장이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네. 이 자리를 두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이제 방금 다른 거 생각하다가 흙이 여기 뒀는지를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 그쵸. 사고 날 뻔했어요. 네,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사실. 야, 이거 만약에 손 빼서 여기 딱 단수 쳤으면 이거는 정말 네. 정말 비명 소리 저희가 들을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좀 곤란할 뻔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반패만이 남아 있습니다. 팩감이 흙이 많을까요? 서로 많아요. 팩감이 서로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100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팩감이. 이쪽에 일단 중앙의 팩감이 여기서부터 여기 끊는 거에서 팩감이 이쪽 굉장히 많아요. 또 여기 치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흙도 많은데요, 팩감이. 네, 거기도 팩감이죠. 네, 이렇게 나가면 수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바로 수가 나요. 공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흑백간에 서로 팩감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이강훈 원장 입장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 패하다가 또 역전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데 팩감을 쓰다가 제가 많이 본 케이스가 이런데 팩감을 쓰잖아요. 쓰다가 보면 여기서 수가 납니다. 원래는 수가 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뭐 어떻게 받다가 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서로 팩감이 많네요. 그렇다면 흙으로서는 좌상기 좀 되게 받기 까다롭게 한번 팩감을 써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받으면 수가 안 되죠. 근데 팩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 안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으면 여기 나중에 이제 맞거나 하게 돼서 이게 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네, 이강훈 원장 그냥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팩감이 좀 더 나오죠. 나오더라도 수는 안 납니다. 안전 운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패는 흙이 이기지 않을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가 네 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팩감이 없죠, 100이. 야, 이것도 네, 이어서 그럼 다음에 이거 막는 것도 이게 뭐 이러다가 막 이렇게 또 이것도 안 받으면 끊어서 난리 나죠. 네. 이거 뒤로 넘어가면 수가 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패로 이걸 굴복시키는 순간 그냥 큰 수가 나버리거든요. 이강훈 원장은 여기서 최선은 뭐냐면 공배를 메꾸는 거예요. 메꾸면서 빨리 이어가세요라고 하는 게 최선입니다. 반패를 양보하는 네. 것이. 이거 계속 두다가 수 나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두다가 잘못 받아가지고 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응수를 하다가. 지금은 워낙 좁아서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지만 둘, 셋, 넷. 자, 계속해서 팩감 사용을 하네요. 팩감이 있으니까 네. 쓰게 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나오고 이쪽은 지금 이게 팩감이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형태에서는 팩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반집 승부다 할 때 이런 거 팩감 썼다가 크기 딱 이어버리면 한 집 손해고요. 100은. 허패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돼서 팩감이 안 됩니다. 예전에 프로바둑에서도 100이 반집을 이겼는데요. 패를 양보해도 100이 반집을 이겼는데 팩감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흙이 이걸 딱 이어가지고 반집이 역전된 적이 있어요. 이런 바둑이 있었습니다. 네. 패를 안 하면 이기는데 자, 팩감 사용을 해갑니다. 네, 이거 이어서 받아야 돼요. 이어서 받거나 받지 않으면 큰일 나요. 네, 지금은 늘어서 받아도 됩니다. 네, 늘어서 받아도 끊을 때 단수 치면 돼요. 일단 받으면 돼요. 근데 받아도 이쪽으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일로 받으면 끊어서 이거는 그냥 대역전입니다. 워낙 또 오늘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훈 원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실수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둘, 셋, 넷,
이거 팩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는데. 아니 저는 팩감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 굉장히 불안하다는 게 아주 뭔가 맛이 좀 나쁘게 이강호 원장이 아. 받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수는 안 돼요. 여기 저도 막아서 다행히 수는 백 입장에서는 다행히 수는 안 납니다. 여기가 공배가 있어서 수는 안 나고 워낙 튼튼해서 수는 안 나요. 근데 진짜 조금만 맛이 나쁜 곳이었으면 지금 수 날 뻔했습니다. 자, 이제는 패 양보해야죠. 네, 그렇죠. 이제는 양보합니다. 네, 그게 점수입니다. 자, 이제 흑이 반패를 연결하면 바둑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오늘 또 바둑계를 위해 애쓰는 두 분의 명사를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요. 사실 이 두 분을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바둑계를 위해서 또 힘을 써주고 계십니다. 지금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기사들이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바둑계를 위해서 또 힘써주시는 이런 분들과 또 바둑을 사랑해주시는 이런 바둑 팬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 선수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많이 하죠. 아, 네.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프로 스포츠 팬이 없으면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네. 사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30초. 저희가 또 하나,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효석 원장도 여기서 수를 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두다 보니까 이게 수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두는 건데 네. 아쉽지만 수는 안 내고요. 모양이 점점 심상치가 않아졌어요. 아니 이런 자리도 사실 이렇게 뒤로 옆으로 빈 상황으로 받는 게 더 깔끔한데 이걸 굳이 이렇게 공배를 꽉 채울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워낙 여기가 딱 한 집이 나 있어서 이 형태가 이게 유가무가 형태라 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로 느껴지지는 않고요. 흑이 좀 덜이 부담스러운 정도의 형세로 보입니다. 두 분이 사실 뭐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 의사 또 한의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뭔가 그 일반적인 명사 초청 대결보다는 조금은 이 승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같은 그래도 직종에 있고 약간 좀 라이벌 의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바둑을 사실 오랫동안 두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둑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하거든요. 네. 자, 이제 개가를 하는 모습인데 백이 약간 남는 아까 계산상은 그렇게 보였었죠. 네. 야, 흑의 집이 보면은 전부 다 연결이 됐습니다. 네, 연결이 다 됐어요. 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바둑 둘 때 몇 번 안 나오거든요. 바둑 전부 연결되는 게. 연결되면 원래는 보통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가요? 네, 바둑 연결되면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뭐 전부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는 흑이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연결을 했음에도 백이 약간 남는 그런 바둑을 보입니다. 패싸움을 그래도 꽤 오래 해서인지 서로 사석도 상당히 많네요. 맞습니다. 집이 이곳이 자변이 40집이죠? 9줄인 것 같아요. 45집이군요. 네. 47집이 났고요. 이게 47집이 만들어졌네요. 네, 47집. 흑집은 저 상변이 30집이고요. 네. 19집인가요? 네, 19집. 59네요, 59. 17인가요? 네. 47인가? 네. 47집. 30. 49네. 49집 대 47집이죠?
아, 49인가요? 아, 그렇죠. 30집, 49집. 흑이 반면으로 두 집을 남겼습니다. 49집, 반면 두 집이네요. 반면 두 집. 그럼 흑의 자, 백의 네집 반 네, 승리가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49집 대 47집이네요. 잘 드시네. 아예 아닙니다. 저도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자, 두 대국자가 자, 오늘 바둑에 대한 감상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강훈 선수가 오늘 마지막까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마지막 이 후반에는 서윤석 원장의 이 후반 끈기도 돋보였어요. 후반에 굉장히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반에 좀 바둑이 불리해진 게 좀 아쉬웠고요. 이강훈 우리 치과원장 바둑 실력 정말 세고, 예. 아, 정말 탄탄한 실력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네. 걸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추석 특집 라이벌전. 자, 오늘 저희가 마지막 대결인 만큼 바둑기를 위해 애써주시는 자, 두 분을 모셔서 살펴봤는데요. 두 분 모두 이 바둑 실력이 상당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명사라고 해서 이제 바둑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바둑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둑의 고수분들을 저희가 모신 것 같아요. 네, 두 분 모두 내용도 상당히 탄탄했고 이 초반, 이 중반전에는 이강훈 원장의 좀 이 우세한 흐름이 좀 빛났다고 한다면 이 후반전에 가서는 이 서윤석 원장의 또 마무리가 돋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바둑 그 국후 소감을 저희가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국장으로 이동해서 함께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먼저 대국을 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서윤석 원장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복지부 장관 배를 통해서 그 아기가들의 교류가 오랜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 원장님은 이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여하튼 뭐 한의사 대 치과의사 이런 느낌으로 오늘 뵀는데 역시 센 치과의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강훈 원장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서유석 원장님은 그동안 사실 이제 말씀은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바둑계에 기여도 많이 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기력도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막상 더 보니까 제 예상보다 더 정말 잘 두셔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네. 아니 이강원 원장님께서는 저는 사실 바둑 최근에 많이 못 둬서 또 스튜디오 대국도 처음이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잘 두셨거든요. 솔직히 좀 엄살이 아니셨나요? 아니, 아닙니다. 정말 아직도 긴장이 덜 풀려가지고요. 네네. 저는 너무 계속 놀랍다는 말씀만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단단한 기풍이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또 서윤석 원장님께서는 오늘 좀 끝내기에서 상당히 좀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워낙 좀 후반전에 좀 강점이 있으신가요? 그보다도 저는 그 모양사의 제 모양의 약점을 아주 날카롭게 추궁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주 쭉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는 그 느낌이 역시 고수시다. 네. 근데 어떠세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오늘 이제 이벤트 대결을 또 가볍게 마음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대국 좀 지셔서 좀 아쉬움은 좀 표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여하튼 제가 어제 이창호 국수와 문민종 그 사범의 대국을 보면서 네. 아마 오늘 이 원장님하고 나하고 그 나이 차이가 저쯤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바둑을 재밌게 봤는데 네. 그 역시 AI 포석으로 무장이 된 그 문민종 사범이 초반에 앞서가다가 네네. 이제 이창호 사범이 이제 5대5로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자, 저 노련미가 이기지 않겠나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걸 이제 방해한 게 세월이었어요. 응? 세월이요. 20 몇 년간의 세월이 네. 그 반상에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세월이 안 왔으면 했는데 저도 오늘도. 온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렇군요. 정확하게 이 흐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서유석 원장님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 또 바둑계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데요. 바둑을 또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시는 또 비결 그리고 이유도 궁금해요. 저는 왠지 바둑만 두면 마음이 편안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많을 때 걱정스러운 일들 그때 이제 바둑을 진하게 한 판 두고 나면 한 반쯤은 걱정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바둑 자체 그 수리가 무궁무진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더욱더 바둑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이 이 바둑을 익혀서 네. 아주 이 동양의 고유한 문화를 이제 진작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깔려 있죠. 네. 네,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덕담까지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강호 원장님께서도 이 바둑을 사랑해 주시는 또 바둑팬 여러분께 바라시는 점도 좋고요. 또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많이 힘드실 텐데 빨리 이제 다 극복이 되고 다 예전처럼 이제 다 잘 즐겁게 그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모두 좋은 내용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자,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서유석 원장이 이창호 구단과 또 문민종 선수의 이 대국에 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 세월, 네, 좀 가슴에 굉장히 와닿는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역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훌륭한 또 바둑 내용을 또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바둑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또 바둑에 많은 후원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또 저희가 명절을 맞이를 하게 됐는데요. 바둑팬 여러분을 위해 그래도 좀 위로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현욱 프로 일주일 내내 좀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좀 남다른 명절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가족보다도 우리 승희 씨를 더 자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도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가족들하고 좀 남은 추석 시간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둑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명절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좀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저희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욱 프로, 저는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